사람들과 모이는 자리가 있다면 그냥 안건을 한 번씩 던져보시면 갑자기 정치 이슈가 있는 거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연애 얘기를 던지면 또 연애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외부 환경에 의해서 생각 구조와 대화 구조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관적인 생각이 사실 없는 상태.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내는 안타깝지만 너무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근데 부자의 내는 한 가지의 생각에 일관되게 그 생각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에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레인리셋 작가 강봉구입니다. 반갑습니다. 흔히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데 작가님은 오히려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될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지 궁금해요. 이게 외부 환경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된 열심은 오히려 독이 된다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뇌에 틀어박혀 있잖아요. 특히 자기계발 열심히 하다 보면. 근데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의 뇌가 열심히 살아야 될 환경만 찾는 뇌가 된대요. 그러니까 성공이랑은 상관없이 해야 할 것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자기계발 강사로 한 10년 했더니 정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져서 그게 저를 짓누르고 있고, 근데 그것들을 사실 처음에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못하니까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 나는 게으르구나, 이 생각에 빠져서 어느 순간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성공 못하는 거야, 이 패배의식이 너무 짙게 드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돼, 뭔가를 더 해야 성공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성공을 하지? 라는 생각으로 뇌를 다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그 생각 하나로 계속하면서 뇌가 새롭게 세팅이 되니까 그냥 돈 벌 방법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돈 벌 방법이 아니었어요. 제가 스스로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심히 살면 내가 돈을 벌 방법을 찾는 뇌는 없다. 그러나 오히려 열심히 사는 걸 좀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잘 살고 싶은지를 고민을 해야 뇌가 그 답을 찾아주기 시작한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건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 같고, 많아요.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도 열심히만 살다가 아이디어 해서 바로바로 소득화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되는 건 보여지는 모습일 뿐이고, 사실상 열심히 내가 뭔가를 이루려면 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뇌로 세팅을 해야 되는. 그렇다면 가난한 뇌와 부자의 뇌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생각 차이가 보이는 예는 또 무엇인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가난한 뇌라고 하면 사실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행동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뇌일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고 자부하거든요. 정말 하루도 안 쉬고 일하고 살았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아무튼 자기 개발에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한 5번을 망한 것 같아요. 열심히로는 안 된다라는 걸 너무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무능해서 안 된다라는 생각밖에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는 방법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성공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거의 1년 가까이 등산을 하고 출근을 했었어요. 저는 그때 제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1년 전과 1년 후는 달라진 게 없었어요. 물론 살도 빠졌고 건강해졌고 활력이 넘쳐 보였지만 그럼에도 되지 않는 거에 대한 불편한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아졌고 결국은 제가 쓰러져서 불치병 진단까지 받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체력도 안 되는구나, 난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부자가 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이 생각으로 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삶으로 뇌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살고 있을 때 하고 있는 생각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했는데 됐어, 그러면 좋아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주어지는 환경에 의해서 생각하는 게 가난한데.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사람들과 모이는 자리가 있다면 그냥 안건을 한 번씩 던져보시면 갑자기 정치 이슈가 있는 거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연애 얘기를 던지면 또 연애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외부 환경에 의해서 생각 구조와 대화 구조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관적인 생각이
사실 없는 상태.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명확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굉장히 불편해하고, 어느 모임 자리 같은 데 갔는데 그냥 웃고 떠드는,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자리를 자주 찾지는 않아요. 저는 친구들이 사실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하는 건 아예 없어요. 그나마 아무 생각 없이 웃고 떠드는 건 가족들과 여행을 가거나 가족들과 시간 보낼 때 뿐이지, 그 외에는 철저하게 원하는 생각만 하는데, 그게 삶이 너무 힘들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보다 쉬운 삶이 없어요.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죠.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 한잔 먹고 막 의견 부딪혀갖고 불편할 필요도 없지. 자고 일어났는데 숙취 때문에 괴로울 일도 없지. 그래서 가난한 내는 안타깝지만 너무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근데 부자의 내는 한 가지의 생각에 일관되게 그 생각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에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생각의 가지치기를 좀 해야겠는 거네요. 근데 가지치기가 어떻게 되냐면, 사과, 빨간색 사과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처럼 불편한 생각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불편한 생각으로 가득 차요. 가지치기를 하는 방법은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원하는 생각만. 제가 원하는 생각만 하면서 변화된 것 중에 술, 담배, 커피, 야식 다 끊었거든요. 근데 그게 먹지 말아야지 할 때는 점점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가지치기 하는 방법은 생각의 주인이 돼야 돼요. 한 가지 생각만 해보면 알 거예요. 얼마나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게 힘든지, 내가 내 생각인데 스스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결국엔 그게 당연해지고 돈 버는 게 너무 신나고 재밌고, 그리고 가족들 여행도 요번에 제가 부모님 모시고 갔었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해드리고 돈도 제가 다 내고, 가족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또 너무 신이 나잖아요. 근데 저희는 또 저희만 버는 게 아니라 수강생들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되게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자동화 프로그램이라던가 공동구매라던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저희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처음엔 엄청 많이 울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해서. 이게 내가 뇌를 리셋하고 원하는 뇌로 만들어내고 만들어지니 펼쳐진 세상은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하지만 이제 단순히 좀 허황된 꿈도 있을 거고, 구체적이고 성공하는 목표로 한 가지 생각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나는 성공하겠다, 부자가 되겠다 해서 나는 무조건 로또 1등이 되겠다, 이러면은 너무 허황돼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시크릿은 아마 이 채널을 보실 분들 정도면 다 알고 계실 내용일 것 같아요. 그죠? 끌어당김의 법칙. 굉장히 허황된 거죠. 이게 제가 시크릿을 사실은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러다가 무너진 경험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주변에 대부분 그런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이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된다? 그거 자체가 머릿속에서 부딪히잖아요. 됐으면 좋겠다, 되면 좋겠는데. 근데 그거는 뭐냐면 무의식 중에 내가 그거를 하고 만들어낼 능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해주면 일이 되고 안 해주면 일이 안 된다면 자신의 능력을 쓰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약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가 아니라 완전 틀린 말이고, 열심히 살아야 성공한다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가 아니라 완전 틀린 거죠. 뭐가 맞냐면 원하는 생각을 하다가 뇌가 그 원하는 것을 이룰 방법을, 아이디어를 내면 본인이 느끼잖아요. "헉, 이거 왜 몰랐지?"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1,000억 벌겠다고 했을 때 처음엔 허황됐다고 하겠죠. 근데 지금 매출이 42억을 넘어가고 있어요. 43억?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믿어요. 진짜 제 1,000억 버는구나. 처음엔 허황됐어요. 근데 제가 통장에 1,000억 원이 꽂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통장 보고 1,000억 원이 통장에 찍혀 있으면 좋겠다 상상하다 통장 보고, 거의 이거랑 같은 거예요. 시크릿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비전보드를 그려놓고 성공했다는 분들 많잖아요. 비전보드를 그려놓고 그걸 이룰 생각만 하면 이 사람들이 신이 나. 근데 여기서 다른 게 뭐냐면 저렇게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뇌에 박혔고, 그 뇌에 박혀서 뇌가 리셋이 돼서 그것을 이룰 방법들을 뇌가 알아서 찾기 시작할 정도로 그 생각만 했다면 이룰 방법을 찾아서 본인들이 만들어 갔을 거라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책상에 CEO 탁 박혀있고 통장에 1,000억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 생각 구조는 좀 비참해지기가 너무 쉬워요.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쟤는 나한테 이렇게 해?
쟤만 잘했으면 내가 됐을 텐데. 이런 생각 구조가 뇌에 계속 돌면 절대 창조적인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허황된 꿈은 뭐다? 그냥 생각하고 누가 이뤄줬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리 허황돼 보이더라도 나는 저걸 이룰 수 있고 내가 저걸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생각만 하면 돼요.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든 안 하든 누워있든 아니든 뭐 TV를 보고 있든 아니든 나는 저걸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만 계속 지키면 돼요. 그러면 방법이 보이면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한때는 성공을 했지만 말년에는 그 성공을 지키지 못하고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좀 궁금합니다. 이것도 약간 시크릿으로만 따지면 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잖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은 그러면 그 뒤로는 망할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성공의 맛도 봤고 부유함도 봤는데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망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잘 안 하거든요. 사실은 잘 되고 있다면. 근데 대부분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왜냐면 처음에는 너무 간절해요. 돈을 벌고 싶고. 근데 신기한 건 돈을 벌고 회사가 만들어지면 직원들 월급 챙겨주려면 본인이 더 바빠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창조적인 생각으로 확장이 일어났는데 그 뒤로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근데 아시죠? 직원이 내 마음 같나요? 술 먹고 안 나오고 내가 그렇게 신경 써줬는데 근데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 본인의 에너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평소에는 창의적으로 해결하던 것들도 문제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쟤를 잘라야 되나? 자르면 대안은 있나? 지금 쟤만큼 일할 애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그냥 그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유지는 해야 되니까 거의 영혼을 갈아넣죠. 보통 지쳐서 무너집니다. 지병이 생겨서 무너진 사람 너무 많이 봤고요.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무너진 사람들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잘 되는 사람들, 계속 잘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회사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안정권이 들면 다음 비전을 꼭 발견을 해요. 더 좋아지는 거, 더 나은 건 뭐지? 근데 더 나은 걸 생각하기 힘든 이유가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려면이 아니라 완전히 혁신하고 훨씬 거대해지려면 뭐가 필요하지라는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열정을 가지고 다시 일어났던 그 순간 그 에너지들과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를 몇 번을 경험을 했어요. 지금 3년밖에 안 됐는데도 사기당했을 때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너무 무너져. 근데 그때 내가 여기에 또 매몰되는구나. 그럴 필요가 없지. 더 좋은 생각을 해서 다시 하면 되지. 그랬더니 회사가 갑자기 수직 상승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위기가 있을 때 이것만 극복하자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위기가 없으려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뇌를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 혹은 위기 혹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 그거 안에 모든 것 안에 기회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돈을 벌 수 있고 사람들에게 어떤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때 잘 나가다가 무너졌다면 다시 잘 나가는데 일어나는데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인지만 하면. 그러니까 대부분 본인이 노력해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너져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더 노력해. 너 포기하지 마. 더 해.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중에 뒤에 망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본인들이 그걸 지키기 위해 살다가 뇌가 사실은 부정적으로 세팅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조금 더 지금 부정적인 뇌, 속칭 가난한 뇌에 대해서 더 다뤄볼게요. 작가님께서는 또 특히 가난에 사람을 묶어두는 걸 제한신념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제한신념이고 이거를 일상에서는 또 어떻게 많이 보여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저는 제 생각인데 잘 안 돼요. 부자가 되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1000억을 벌었다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말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게 뭔데? 단어일 뿐이고 말일 뿐인데도 1000억? 지금 1년에 1억 벌기도 어려운데 이런 생각 패턴이 무의식에 있어요. 근데 그게 제한신념이에요. 나는 돈을 벌 능력이 없어. 돈 버는 건 어려워. 돈 버는 건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제한신념이 있어요. 근데 저도 돈 버는 건 나쁜 거야 라는 제한신념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제일 심각한 건 뭐냐면 돈을 못 버니까 많이 못 버니까 돈을 벌려고 한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니까. 그랬는데 제가 결국은 세상이 다 돈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 정말 멋지게 여기 촬영장이 너무 감동을 했는데
다 돈이에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렇게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거기 TV를 틀어놨는데 월 2만 원으로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도와주지 않으면 한 아이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멘트를 보고 2만 원이 없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열정이 대단하고 의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2만 원 없으면 한 사람 못 구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너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돈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그 신념이 있는 한 돈을 벌 아이디어가 보일 수가 있을까요? 내 눈에. 근데 그 제한 신념을 벗어나고 뇌를 리셋을 하면 진짜 발에 치여요. 돈을 벌 방법들이. 기회가 많은 세상인데 왜 몰랐지? 너무 한스러울 뿐이에요. 지금 저희 60대이신 분이 이걸 지금 아는 게 너무 한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회가 많은데 나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40대, 50대에만 알았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지금이라도 너무 값지고 행복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그냥 서로 마음만 좋으면 되고 자본이 없어도 해결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면 돈은 중요하지 않고. 근데 저희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분들은 저희 쪽에 와서 뇌 훈련을 같이 하시자라는 프로세스인데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근데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95% 이상은 해결이 됩니다. 내가 돈 벌 생각을 하고 내 뇌를 리셋을 했을 때 돈 벌 아이디어가 나오고 돈을 금방금방 번다면 거의 대부분 해결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조금 어렵겠죠. 조금 유리해질 수는 있어. 여유가 생기면. 근데 그런 것들 말고 예를 들어서 카드값이라던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한다던가 부모님께 뭔가 더 해드리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이런 건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제가 부모님한테 차 그것도 제네시스를 사드렸어요. 그리고 여행 자주 다니고 용돈 매달 드리고 부모님도 좋아하시지만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사람들을 돈 벌게 도와주고 그들이 고마워하고 있고 내 인생도 너무 풍요로워지고 삶이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게 자동이에요. 그래서 이 무의식에 깊이 깔려져 있는 돈 버는 건 어려워 혹은 제일 하면 안 되는 생각인데 나는 부족해라는 생각 너무 많이 하세요. 그게 제한신념이에요. 뇌의 능력이 무한한데 그 무한한 능력을 내가 원하는 데 쓰지 않고 노력하는 데 썼을 뿐이에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데 썼다고. 그게 너무 아까워요. 근데 나를 부자로 만드는 데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한신념을 바꾸려면 사실은 본인이 제한신념에 빠져있다는 거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브레인 리셋에 잘 녹여서 책을 냈는데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빠져나와서 원하는 생각 붙잡는 훈련을 계속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한신념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더 궁금해진 게 있어요. 나는 부족해 라는 생각이 요즘 청년들 많이 기인하는 게 나는 학력도 부족하고 스펙도 부족하고 쟤는 저렇게 잘났는데 이런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를 타인과 비교를 참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환경의 탓이 더 커지는 걸까요? 아니면은 자아 성찰을 많이 하는 성향의 차이가 더 클지도 궁금해요. 성향보다는 환경의 영향이 가장 강한 걸로 사회 실험에선 드러나요. 세 그룹을 나눕니다. 한 그룹은 그 동네에서 계속 살게 하고 한 그룹은 의도적으로 부자 동네로 이사를 시켜요. 한 동네는 가난한 동네로. 그렇게 해서 분산을 해놓고 이 친구들이 성장했을 때 성공할 확률, 부유층에 속할 확률을 본 건데 부유층의 사람들과 지내게 만들었을 뿐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부자가 아니라. 그랬는데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열심히 사는 방법을 배웁니다. 배달을 제가 할 때 유튜브를 보면서 배달 한 건이라도 더 하는 방법을 찾고 있던 게 저였겠죠. 대리운전 하려면 지도를 외워야 돼요. 그러면은 지도를 외우면 대리운전 할 때 하루에 2만 원이라도 더 벌 수 있어요. 부자가 되는 거랑은 거리가 좀 있겠죠. 그리고 제가 배달을 하면서 그 팁대로 하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돈은 벌어요. 한 일주일 하고 3일을 쉽니다. 그럼 결국은 열흘 동안 천천히 일한 거랑 비슷해져. 근데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가 달라요. 아이디어를 내고 구조를 만들고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있으면 돈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발상이 좋고 아이디어가 좋으면 투자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너무 쉽게 인지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 돈 많으니까 빌려서 하면 되지.
근데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본인이 육체로 벌려고 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아이디어로 벌려고 하는 그 차이를 그 지역에 사는 것만으로도 발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 제한신념이 생기는 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해본 노력 때문에, 사실 다이어트도 성공했다가 실패했다, 성공했다가 실패했다. 돈을 버는 것도 많이 벌어본 적도 있다가 또 다시 적게 벌다가, 사업이라는 것도 잘 되다가 망했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뇌가 바뀌지 않는 한. 근데 제한신념이 주입되는 거를 보니까 부모님의 영향도 크죠. 돈 버는 건 쉬운 게 아니야. 너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벌어봐. 그러니까 항상 이러잖아요. 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그러면 야, 땅 파봐라. 돈이 나오나. 그래서 항상 부모님이 힘들게 돈을 버는 걸 봤고,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건 힘든 거야 라는 제한신념이 박혔는데, 여기에 재밌는 게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은 부모님이 그렇게 진짜 뼈가 부셔져라 일을 하셨대요. 쉬는 날도 없이. 정말 일, 집에서 저녁에 주무시는 거, 일, 집에서 저녁에 주무시는 거, 이것만 본 거예요. 근데 늘 먹을 게 부족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정주영 회장님은 그거를 물려받기를 원하셨대요, 아버지가. 그 삶을. 그래서 자기는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 해서 가출을 수도 없이 했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성공을 해서 거기서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돈을 만드는 것과 이런 것들을 깨우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봤더니 열심히 해서 안 된다라는 걸 깨우친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역설적이게도.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꼭 고생을 하지 않아도 자기 아이디어로 돈 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 버는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제한신념에 자꾸 걸려 있는 거죠. 그것만 벗어날 수 있게 훈련을 해도 생각보다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치로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깨우치시게 될 거예요. 그걸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